안녕하세요. 경제와 썸 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가요, 중국산에 추가 100% 관세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이 엄포의 결정타,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광물의 한 종류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사실 광물 같은 핵심 자원의 관련 뉴스에 주가가 흔들리는 건 이미 꽤 된 일이죠. 칠레에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 있거든요. 이 광산의 파업 소식이나 자타공인 코발트 생산국 콩고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식에 미국 기술주 주가가 흔들리곤 합니다. 광물에 우리의 돈도 달렸다는 뜻이죠. 세계 경제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핵심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이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광물 이전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건 석유였습니다. 100년 전 태평양 전쟁의 원인도 석유였을 정도죠.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총리는요, 당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죠. 석유는 전쟁의 피다. 1960년대는 서방 선진국들의 산업화 시기였어요. 도로에 막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는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석유 소비는 무려 1.5%까지 증가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석유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 오일머니, 아랍 왕자님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 같은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로 지금까지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오펙 회원국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왔던 그 경제 충격은요, 경제 교과서에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석유 대신 왕좌에 오른 자원이 바로 광물입니다. 광물은 첨단 산업의 피와 뼈,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한 대에 총 410kg 이상의 히토류가 들어가고요. 리튬이 없으면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잖아요. 반도체 칩 내부를 꽉 잡고 있죠. 광물은 이제 곧 기업의 생존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특정 국가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던 석유처럼 광물도 공급이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발트의 70%는 콩고 민주공화국, 니켈의 절반 이상은 인도네시아, 리튬의 절반은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히토류 재련의 90%는요,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석유 의존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광물 쇼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바로 광물이 피와 뼈가 되는 회사들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광물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리튬 가격이 올라 차값을 올렸다. 리튬 때문에 전기차 사업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리튬 정제 사업을 돈을 찍어내는 사업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은 채굴이 끝이 아니에요. 배터리에 넣을 수 있게 고순도로 만드는 정제 작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머스크는 아예 미국에 리튬 재련 공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미 2020년에 호주 증시에 상장된 리튬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과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GM은요, 아예 광산을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 네바다주 험볼트 카운티에 미국 최대 리튬 매장지 테커패스 광산이 있거든요.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가 땅을 파고 있는데, 야, 우리도 돈 될 게 같이 하자 손을 내민 겁니다. GM이 38% 지분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요, 6억 5천만 달러인데 거의 9천억에 가깝죠. 대신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생산량 전부는 GM으로 가고요. 포드는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서 니켈 재련소에 투자합니다. 무려 45억 달러, 한화 5조 8천억에 달하는 돈을 쓰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죠.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광물 확보에 나서는 건 누가 더 안정적으로, 더 저렴하게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가에 이제 생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뿐 아닙니다. 애플은요, 광물 확보의 방향을
재활용해두고요. 미국 유일 히토류 광산 회사 MP 머티리얼즈에 투자를 했는데 아이폰 같은 애플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 이제 미국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죠. 모든 배터리에 100% 재활용 코발트를, 모든 자석에 100% 재활용 히토류를 넣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광물 확보전을 살펴보는 일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는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히토류 무기화를 꿈꿔왔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지도자 등소평이 이미 1992년에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라고 말했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히토류를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전략적 무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었죠. 중국은 이미 2010년대에 민간 히토류 채굴업체를 싹 정리하고 중국 히토류 그룹이라는 국영 통합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생산량, 가격, 수출 물량 모두 중앙에서 관리하죠. 히토류를 전략물자로 분류해서 해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2023년부터는 히토류 정제 기술 자체도 수출 금지 품목에 넣었습니다. 히토류 90%가 중국에서 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히토류 무기화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중국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이 2022년 8월 들고 나온 법이 바로 IRA입니다. IRA는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거든요.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투자 법안인데요.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는 거지만요. 실제로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원을 무기화하면 우리는 시장을 무기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법에 담은 셈인데 아예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만들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무려 7,500달러거든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4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를 깎아준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차를 택하겠죠. 이 세액 공제를 주는 대가가 바로 중국 기업과의 기존 공급망 해체입니다. 미국에서 차를 팔려면 중국과 거래를 끊어야 하는 거죠. 반도체법도 같은 맥락의 법인데요. 미국 정부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돈을 받는 순간부터 10년 동안은 중국에 가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요. 중요한 투자도 못하게 됩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 중국을 왕따시키겠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싸게 만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장을 지었어요. 이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하죠. 이걸 프렌드쇼어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싼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을 찾으라는 전략인 거죠. 한마디로 중국이 껴들 틈 없는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건데요. 중동에 석유 카르텔 오펙이 있다면 이제 미국 주도로 광물판 오펙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MSP인데요. 핵심 광물 보유국, 가공할 기술을 가진 나라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요. 중국만 쏙 빼고 말이죠. 어쩌면 광물 냉전은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상관 있습니다. 아무리 차트 잘 보고 기업 분석 잘해도요, 이 자원전쟁 리스크를 모르면 한 방에 계좌가 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리스크, 바로 자원 무기화 리스크입니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센카쿠 다오이다오섬 문제 기억하시죠? 일본과 갈등을 빚던 중국이 야, 일본한테 히토류 한 톨도 안 팔아 라고 선언해버렸죠. 순식간에 관련 소재 가격이 수십 배 폭등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한국도 그런 일을 겪었죠. 2021년 가을, 길거리에 트럭들이 멈춰서기 시작했고 주유소마다 요소수 품절 팻말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었죠. 요소수는 이 요소라는 흰색 가루를 물에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 요소의 전 세계 공급망을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요소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린 사건이었죠. 한마디로 미사일 대신 광물 수출 금지 버튼을 누르는 그런 리스크인데요. 중국이 화나면 지금도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두 번째 리스크는요, 공급망 병목 현상 리스크입니다. 2022년에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대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국 중 하나죠. 전쟁 공포에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서 니켈 선물 가격이 단 이틀 만에 무려 250% 폭등했습니다. 배터리 회사는 원료를 살 수가 없었고 시장 자체가 아예 마비돼서 런던 금속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때 발생했죠. 단일 국가의 의존도가 높거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된 공급망은 이렇게 시한폭탄입니다. 늘 확인해야 하는 리스크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자원 민족주의 리스크입니다. 칠레는요, 세계 2위의 리튬 매장국입니다. 그런 칠레가요, 2023년 4월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하면서 리튬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칠레에 대규모 투자했던 글로벌 광산 기업들 불안에 떨어야 했죠. 니켈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니켈 원광 수출 금지령을 내리죠. 외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재련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기업들에게 막대한 추가 투자 부담을 안기고 또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수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뭐야, 위기만 있어? 싶으시죠? 그런데요, 실망은 이릅니다. 위기가 있는 곳에 늘 따라오는 거 바로 기회죠. 위기 속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기회, 중국 외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확보하는 원자재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주요 채굴 국가인 호주의 기업들,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이 IRA 혜택을 받는 북미 공급망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인 캐나다, 또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에서 중국 자본이 아닌 미국이나 동맹국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나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장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매우 높아졌죠. 두 번째, 이렇게 채굴한 광물을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 거의 90%를 차지한 이 분야에서 틈새를 노리고 자리를 키우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도요, 배터리 셀 업체나 여러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IRA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명한 투자자의 시선은 이제 땅이 아니라 폐배터리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광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 안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이 그대로 잠들어 있거든요. 글로벌 재활용 거점을 선점하거나 또 폐배터리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기업들이 땅을 파지 않고도 돈 버는 시장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 변수들을 어떻게 일일이 추적해요? 바로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 플랫폼에서는요, 광물 가격도 보여주지만요, 종합지수, 또 핵심 광물 수급지도, 광물 지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 또 주간 자원 뉴스부터 심층 분석 보고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얻고 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미국 주식 투자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자원 전쟁의 실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만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자원의 흐름, 또 지정학적 구도를 읽는 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됐습니다. 미국 주식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필수겠죠. 포미르 같은 전문 플랫폼도 챙겨가면서요. 시장의 파도를 넘어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하신 후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 지평을 넓혀드릴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